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19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국 시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전일 뉴욕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연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미국 증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타깃이 실적 쇼크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되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월마트의 실적에 이어서 타깃의 실적 역시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요인이 무엇냐? 이걸 좀 보니까 연료비와 인건비의 증가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있는 플레이어들이 생각을 한 거죠. 야, 잠깐만, 이건 인건비 부담은 저 월마트 타겟뿐만 아니라 내가 투자한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텐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인건비나 이러한 부분들이 기업들의 실적을 갉아먹을 것이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동시다발적인 투매 현상이 발생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공포가 점점 올라와서 시장을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를 곰곰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나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더라도 가격 전가가 가능하든가 그 모든 걸 이겨나갈 정도의 성장성을 보여주면 그러한 회사들은 나쁘지 않게 가격 방어 후에 남들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런 회사들이 아니라면 꾸준하게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 부담이 될 것이다. 요거를 계속해서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119.59달러, 마이너스 2.5% 하락 마감하였고, 채권은 혼조에 달러 혼조 금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방금 봤던 그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뉴스로서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현재 글로벌 공급망 압력이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여전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향의 가장 큰 부분이 일단 첫 번째가 러시아가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이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어떠한 호재가 나올지 그게 좀 완화를 시켜준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을 줄지 요거는 뉴스들을 추적 관찰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안 나오게 된다면 일단 미국에서 물가를 잡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금리 인상이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기업들의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을 줄 것이다라는 변수 역시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보기가 참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냥 보수적으로 보자.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그리고 기업의 성장성이 이러한 시장의 악영향을 모두 이겨나갈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예를 들면 2차 전지나 이런 쪽 그런 쪽은 괜찮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자, 이게 주택 쪽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착공이 계속해서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판매 역시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가격 하락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한국 역시 여기에는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유로존의 4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비 7.4%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를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EU 집행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의 목줄이 잡혀갖고 물가가 오르는 것도 어느 정도 크잖아요. 거기에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의존을 축소하겠다라는 이야기, 요걸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금리 인상을 ECB에서도 곧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나씩 보여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50bp를 인상을 하느냐, 25bp를 인상을 하느냐, 요 이야기가 되게 화두에
떠오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한국은 어떤 식의 영향을 받을지 요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성장률은 이러한 시장 자체를 이겨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린 에너지, 슈퍼사이클 온다라는 전망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폐배터리, 폐기물, 리사이클링 이외에도 수소나 원전 다양한 부분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자, 요거 꼭 여러분들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납품 단가 연동제를 한국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납품 단가를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최저점을 찍고 있는 납품업체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요거 감안하시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5 장비 업체 요것들도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오염수 끝내 바다에 뿌리겠다는 미국의 요 의견 있었죠. 자, 이렇게 시장 정리에 대해서 한번 싹 맞춰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요 내용은 텔레그램에 시장 시작 전 이렇게 올려드리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텔레그램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같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시장 정리 마치고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더 올라가나 싶더니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 이게 되게 아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 잘못하면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고 잘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포인트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BNC가 올라가는데 가장 큰 요인을 역시나 하나를 꼽자면 골든 바이오텍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 때문에 기대감을 주었지만 다시금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아, 아직은 아니구나. 요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원래 골든 바이오텍이 일정이 빠르면 3월 말이고 4월 내로는 낸다고 했거든요. 근데 5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질리네요. 네, 징그럽네요, 그냥. 하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도 여기에 실망을 해서 이 매도 물량을 조금 내놓으시던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될 거라고 이제 확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이건 개인의 선택이라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다만 이제 이게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한국 BNC에서도 좋은 모습을 연결해서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일단 계속 보기는 보되 좋은 내용 나오면 연결시키고 안 좋은 내용 나오면은 바로 한국 BNC도 연결 좀 매도 쪽으로 연결시키고 이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급을 보면서 외부 투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고 솔직히 조금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저점 부근에서 계속 외국인이 샀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올라갔을 때 매수를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 이게 좀 올라가나 싶더니 바로 매도입니다, 지금. 이게 뭔 소리냐? 매도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 차트를 봤을 때에도 이렇게 시작된 지점까지 빠지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곤 했거든요. 그럼 한국 BNC 여기서 플러스로 빠르게 연결이 안 돼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가 끝일 수도 있겠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다 보니 일단 수급상으로는 여기가 빠르게 플러스로 바뀌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1선 위에서 지켜준다면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좀 아쉽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장이 혹시나 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이 되고 요 종목이 이 위쪽에서 횡보를 하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버텨준다? 하면 그때는 좀 기다려도 된다. 그때는 좀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쭉 빠진다? 라고 한다면 마지노선을 11선으로 보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까지 다시금 빠지고 저점 이탈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21선 위에 있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볼린저 상단까지는 터치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힘이 좋다면 200, 네, 다시 480까지도 찍어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현재 가장 베스트는 21선 위에다가 요 수급 계속 나와주는 거다.
근데 수급이 안 나와주더라도 21선 위에서만 버텨준다면 단기적으로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겠다. 하지만 여기로 못 가주게 된다면 자, 11선을 단기적인 마지노선으로 보고 여기마저 이탈하게 된다면 이전 저점까지 빠질 수 있는 거 감안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21선 딛고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1번으로 480인데 지금 61선이랑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저럼 이거 두 개 한 번에 뚫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24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주는 순간 이만큼이 열린다는 거죠. 그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빠지겠지만 올라간다면 이 포텐셜이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으니 기대감을 나름 어느 정도는 갖고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한국 BLC 여기서 일단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멤버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제가 5월 5일 어린이날 때 후성 이 딱 한 종목 말씀드리면서 강조했죠. 이거 너무 싸다. 올해 실적 대비 저평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봐도 되고 장기적으로 봐도 되니까 요거 한번 우리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도 안 돼 갖고 급등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게 클라우드 쪽이었는데 결국에는 한글과 컴퓨터 오늘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5월 11일이었나요? 그때 말씀드렸던 DDR5 오늘 고점 뚫고 쭉쭉 가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저께였나 말씀드렸던 것들은 아직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도 괜찮은 모습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쪽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나쁜 거를 같이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소개시켜드리니까 치킨 하나 가격 아까워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어려운 시장 잘 한번 헤쳐나가 보시죠. 자, 이렇게 멤버십 고민 있으신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으니까 꼭 한번 눌러보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